일본 최초의 고대 왕국, 야마대국. 야마대국을 다스렸던 여왕 히미코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일본 최초의 고대 왕국인 야마대국과 그 나라의 여왕이었던 히미코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일본 최초의 고대 왕국인 야마대국과 그 나라의 여왕이었던 히미코는 과연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고대 왕국인 야마대국은 야요이 시대 말기, 즉 기원 후 2, 3세기경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최초의 국가로 히미코라고 불리는 여왕이 다스렸던 나라였다. 야마대국과 히미코 여왕에 대한 이야기는 정사인, 후한서, 삼국지, 삼국사기 등에 나온다. 히미코 열풍. 일본 열도에 불어닥친 히미코 열풍. 전후 일본 열도는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패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그 후에는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온 국민의 성원 속에 큐슈 지역과 긴키 지역의 유적 발굴이 이루어졌다. 일본 열도에 불어닥친 히미코 열풍.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곳에서는 일본의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들은 발굴 자료와 문헌 연구를 종합하여 큐슈 지역에 야마대국이라는 고대 국가가 있었으며 그 처당이 히미코란 여성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규슈 지역의 발굴로 신화로만 알려졌던 것이 역사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로써 일본의 역사를 몇백 년 앞당기게 되었다. 이어 그 히미코가 한반도 남부를 정벌한 신궁왕후라고 주장하는 논문도 발표되었다. 히미코가 한반도의 남부를 정벌한 여왕이라면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역사적 열등감도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었다. 일본 열도는 온통 흥분으로 들끓었다. 그것은 힘이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여 옛 영광을 회복하려는 시점에서 일본인들은 정신적으로 상처받은 자존심까지 되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고대사의 진실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비춰져 왔다. 먼저 야마대국의 위치를 살펴본 후에 히미코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야마대국. 야마대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먼저 야마대국은 야요이 시대 말기에서 고분 시대 초에 해당하는 기원 후 2에서 3세기경 일본 큐슈 지역에 존재했던 나라였다. 삼국지를 보시면 대방군에서 야마대국으로 가는 길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국지의 내용은 먼저 외인들이 사는 곳에는 약 100여 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하며 하북성에 있는 대방군에서 야마대국까지의 거리가 12,000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미코의 여왕국, 즉 야마대국은 지금의 일본 큐슈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남쪽의 군호국을 제외하고 위에 열거한 큐슈 지역의 나라들이 모두 여왕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삼국지의 대방군에서 야마대국까지 가는 노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방군에서 외까지는 해안을 따라 물길로 가서 한국을 지나면서 남쪽으로 간 후에 동쪽으로 나아가면 그 북쪽 대안인 구야한국에 도착하는데 여기까지의 거리가 7천여 리이다. 여기서 한국은 옛 사만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며 구야한국은 사만에 속해 있었던 가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국지 외 구야한국에서 처음으로 바다 하나를 건너는데 1천여 리를 가면 대마국에 도착한다. 또 대마국에서 남쪽으로 바다 1천여 리를 건너는데 이 바다의 이름은 하네라고 한다. 1천여 리를 건너면 일대국에 이른다. 또 바다 하나를 건너서 1천여 리를 가면 말로국에 이른다. 지금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 남부의 구야한국, 즉 가야에서 바닷길로 1천리를 가면 대마도에 이르고 또 1천리를 더 가면 일대국, 즉 지금의 이끼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끼섬에서 바닷길로 다시 1천리를 가면
말로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삼국지 외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 육상으로 500리를 가면 이도국에 도착한다. 이 나라는 1천여 호가 있으며 대대로 왕이 있었지만 모두 여왕국에 통속되어 있어서 군사가 왕래하면서 항상 주재하는 곳이다. 말로국에서 동남쪽으로 500리 거리에 이도국이 있는데 이 이도국은 여왕국, 즉 히미코의 야마대국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이도국에서 동남쪽에 노국에 이르는 거리는 100리이다. 노국에서 동쪽으로 가면 불미국에 이르는데 그 거리는 100리이며 불미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투마국에 이르는데 바닷길로 20리를 간다. 그리고 투마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마대국에 이르는데 여왕이 도읍한 곳으로 바닷길로 20일 동안 가고 육상으로는 1개월 동안 간다. 7만여 호 정도가 있다. 대방군에서 여왕국에 이르는 거리는 1만 2천여 리이다. 야마대국으로 가는 노선 및 야마대국의 구체적인 위치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큐슈 북쪽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도에서 보이듯이 큐슈 북쪽이 히미코가 다스렸던 야마대국의 영토였다고 한다. 히미코의 이 여왕국 안에는 29개의 소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비미호가 다스렸던 나라 이름인 야마대국의 그 발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야마대국. 야마대국에서 야마대는 야마토와 같은 말이다. 먼저 이 야마대국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후한서에서는 야마대국이라고 하였고 삼국지에서는 야마일국이라고 표기하였으나 다른 기록들에서 보듯이 대자를 글자 형태가 유사한 일자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서에서는 야마대국, 북사는 야마퇴, 여기서 야마퇴는 삼국지 위지가 말하는 야마대라고 한다. 통전 야마대국 혹은 야마퇴, 책푸원구 야마대국은 야마퇴의 음이 와전되어 야마대국이라고 한 것이다. 수서에서는 야마퇴, 태평한 우기에서는 야마대국 혹은 야마퇴라고 한다. 여기서의 야마대국, 야마퇴는 고대의 일본 열도에 존재했던 야마토 정권 또는 야마토 왕권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 일본국의 전신이 되는 나라였다. 외인들의 발음이었던 야마토에서 토자를 한자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퇴 또는 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역사 문화사에 정통한 김용훈 박사에 의하면 이 야마대국을 야마타이국이라고 읽는 경우가 있으나 대자를 다이 또는 타이라고 읽은 것은 중세 이후의 발음이며 중세 이전에는 대라고 읽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의 역사 기록들에서 보이듯이 야마대국 또는 야마퇴국은 외인들의 발음인 야마토국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비미호가 다스렸던 나라 이름은 야마토였던 것이다. 이 야마대국, 즉 야마토 왕국의 후손인 신무천왕은 동진, 즉 동쪽 정벌을 감행하여 혼실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일본 역사상 초대 천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왕이라는 칭호는 후대에 붙여진 것이며 당시에는 일본 열도를 통일한 국가는 없었다. 참고로 고사기에서는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신무천왕이 동정, 즉 동쪽 정벌을 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일본 학자들의 지배적 견해는 제1대 천왕인 신무천왕에서부터 제9대 개화천왕까지는 실존 인물이 아니며 실질적인 제1대 천왕은 숭신천왕이라고 한다. 에가미 나미오 도쿄대 교수는 동정 주체가 숭신천왕으로 가야의 왕족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야마대국, 즉 여왕국의 왕이었던 히미코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히미코, 일본 최초의 여왕인 히미코는 누구인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아달라 이사금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보내오다.
아달라왕 제위 20년 기원후 173년 여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하여 예물을 보내왔다. 위의 삼국 사기를 보면 기원후 173년, 즉 신라 아달라 왕 제위 20년에 외나라의 여왕인 히미코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외는 한해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고 이들은 산이 많은 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무릇 100여 개의 나라이다. 이 나라들의 수장은 모두 왕을 칭하였는데 대대로 왕통이 이어졌다. 그 대외왕은 야마대국에 있다. 한나라 낙랑군의 변경에서 그 나라 외는 1만 2천리 떨어져 있고 그 나라의 서북방에 있는 구야한국, 즉 가야까지는 낙랑군에서 7천여리 떨어져 있다. 후한서에서는 외라는 지역에는 100여 개의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며 그 외국들 중에 큰 외나라의 왕인 대외왕은 야마대국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외국들 중에서 커다란 나라가 바로 히미코가 다스리는 야마대국이라는 것이며 이 야마대국의 여왕인 히미코를 큰 외왕, 즉 대외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후한서 동이열전 환제와 영제의 치세에 외국에서 대란이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치니 오랫동안 군주가 없었다. 이름이 비미호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들었지만 시집을 가지 않고 귀신의 도를 섬기면서 괴이한 술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이에 사람들이 공동으로 그녀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녀의 시비는 천여 명이었지만 그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적었다. 단 그녀에게 음식을 공급하는 한 남자가 있어서 그녀의 말을 전하였다. 기원후 146년, 189년 사이에 외국에서 큰 난리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비미호, 즉 히미코라는 여자를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귀신의 도를 섬기며 괴이한 술수를 부렸다고 한다. 삼국지 오환선비 동이전 그 나라 즉 외국도 본래 남자를 왕으로 삼았으나 7, 80년이 지나자 외국에서 난리가 일어나서 서로 공격하고 정벌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마침내 모두 함께 한 여자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이름은 비미호라고 한다. 그녀는 귀도를 섬겨서 능히 무리를 미혹하며 나이가 이미 많았음에도 지아비가 없고 남동생이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삼국지에서도 외국에 난리가 일어났고 모두 함께 여자인 비미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또한 비미호가 귀도를 섬겼다고 한다. 삼국지 외인은 대방군 동남쪽에 대중에 살고 있는데 투마국에서 남쪽으로 가면 야마대국에 이르는데 여왕이 도읍한 곳으로 바닷길로 20일 동안 가고 육상으로는 1개월 동안 간다. 7만여 호 정도가 있다. 대방군에서 여왕국, 즉 야마대국에 이르는 거리는 1만 2천여 리이다. 외인은 대방군 동남쪽의 대중에 살고 있는데 대방군에서 여왕국에 이르는 거리는 1만 2천여 리라고 한다. 그리고 여왕이 도읍한 곳이 야마대국이라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야마대국의 여왕은 비미호이다. 삼국지 위 명제 경초 2년 238년 6월에 외의 여왕이 대부 난승리 등으로 하여금 대방군에 이르게 하여 천자에게 나아가서 조혼하기를 요청하므로 그해 239년 12월에 명제는 조서를 내려서 외의 여왕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친위의 왕 비미후에 제조하노라. 이제 너를 친위의 왕으로 삼고 금인자수를 수여하노라. 기원후 239년에 위나라 명제가 외의 여왕인 비미호를 친히 외왕으로 삼고 금으로 만든 인장을 주었다고 한다. 위의 양서에서도 외국에 난이 일어나 서로 공격하며 싸우다가 마침내 비미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하며 야마대국에 도읍한 외의 여왕인 비미호는 귀도, 즉 귀신의 도를 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후한서, 삼국지를 비롯한 중원의 모든 역사서에서는 야마대국, 즉 야마토국 여왕의 이름을 비미호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비미호라는 명칭은 외인들의 발음인 히미코를 한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본래 발음은 히미코인 것이다. 야마대국, 즉 야마토국의 여왕인 히미코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삼국사기에 173년 5월에 외의 여왕 히미코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므로 히미코는 적어도 기원 후 173년 이전에 출생하였고 173년 당시에는 외국의 왕이었다는 것이다. 후한서를 보면 환제와 영제 시기에 외국에서 대란, 즉 큰 난리가 일어났으며 마침내 귀신의 도를 섬기는 비미호를 모두 함께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양서에서도 영제 시기인 178-184년 사이에 외국에서 난이 일어난 후 나라 사람들이 귀도를 행하는 비미호를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외국 대란은 146년, 189년 사이에 일어났으며 양서에서는 그 시기의 연호를 영제 광화 연간, 즉 178년에서 184년으로 특정하고 있으므로 비미호를 왕으로 추대한 시기는 184년 경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 173년에 히미코를 이미 외의 여왕이라고 칭했으므로 여기서 히미코를 왕으로 추대했다는 것은 외국 지역에 있었던 수십여 개의 소국들이 모두 함께 히미코를 대외왕으로 삼았다는 것이며 이들 소국들을 다스리는 히미코는 야마대국에 도읍했다는 것이다. 위에 삼국지를 보면 247년경 비미호는 군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공격을 한 상황이 있었고 이윽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비미호가 죽었다고 한다. 통전에서도 정시, 즉 240에서 248년 중에 비미호가 죽었다고 한다. 히미코에 대하여 정리해보면 첫째, 히미코는 173년 이전에 출생했다. 173년 당시에는 이미 외국의 왕이었다. 둘째, 외국 대란은 146년에서 189년 사이에 일어났다. 셋째, 외국 대란 중 184년경에 주변의 소국들이 모두 함께 히미코를 대외왕으로 추대했다. 넷째, 히미코는 248년경에 사망했다. 다섯째, 히미코는 귀신의 도를 섬겼다. 즉 히미코는 제사장, 신녀, 무녀, 무당, 샤먼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미코는 신에게 제사 또는 기도를 하거나 점을 치거나 신탁 등을 행하는 여성이었던 것이다. 히미코는 묘견 공주인가? 또는 신공황후인가? 아니면 아마테라스인가? 히미코는 묘견 공주인가? 일본 국가의 기원, 이노우에 마쓰사다. 일본 국가의 기원을 저술한 일본 사학자 이노우에 마쓰사다는 묘견 공주는 바로 히미코라고 한다. 히미코는 큐슈 일대에서 29개의 소국 오마노를 평정하고 일본 최초의 나라인 야마대국, 즉 야마토국의 여왕이 된 인물로 이 히미코가 일본 천황가의 전설적인 시조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일본 천황가의 직계 조상이자 일본의 건국신인 묘견 공주 히미코가 바로 한반도에서 건너간 도레인이라는 것이다. 신앙 정통기 키타바타케 치카우사 역사상 최초로 한일 동족론을 세상에 공표한 사람은 일본 남조 시대의 유력한 정치 사상적 지도자 키타바타케 치카우사이다. 그에 져서 신앙 정통기의 다음과 같은 구절이 한일 동족론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으며 한일 동족론에 대한 분서 사건의 놀라운 사실도 지적하고 있다. 해당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정통기. 옛날 일본은 사만과 같은 종족이라고 전해져 왔는데 그러한 내용이 적힌 그 책들을 간무천황 때에 불태워 버렸느니라. 14세기에 키타바타케 치카우사가 편찬한 신앙 정통기에서 말하기를
본래 일본인들의 조상들, 즉 옛날 일본인들은 사만과 같은 종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책들을 칸무 천황 때에 불태워 버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사만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오늘날의 일본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인의 기원, 하니하라 가지로. 백만인 도래설, 도쿄대학 하니하라 가지로 교수의 연구 내용에 의하면 야요이 시대에 한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갔으며 현재 일본 열도 일본인들 대부분의 조상은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에가미 나미우의 기마민족 정보강조설. 일본 도쿄대학 에가미 나미우 교수의 기마민족 정보강조설에 의하면 만주 지역에서 남하한 부여계통 기마민족의 일부인 가라, 즉 가야인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 내지 정복을 해서 현 일본국의 전신이 되는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고 한다. 황국 최초의 신사, 묘견 신사. 일본 큐슈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서 가장 큰 신사인 야스시로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는 황국 최초의 신사라고 불린다. 이 야스시로 신사의 건물 앞 비석에는 묘견의 유래가 쓰여져 있다. 이 신사의 본래 이름은 묘견 신사였는데 명치유신 때 지금의 이름인 야스시로 신사, 즉 8대 신사로 그 명칭을 고쳤다고 한다. 야스시로 신사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묘견 신을 모시는 곳으로 매년 11월에 규슈 지역 3대 축제 중 하나인 야스시로 묘견제가 열린다. 8대 신사에서 묘견의 유래를 설명한 내용을 보면 8대 신사에서는 북극성과 북두칠성 신인, 천어증 주신 및 국상 입존을 모신다고 한다. 여기서 천어증 주신은 하늘의 중심이 되는 신이라는 뜻이고 국상 입존은 국가가 받들어야 할 신의 의미로 해석된다. 묘견신은 북극성과 북두칠성을 상징한다. 즉 8대 신사의 주인공인 묘견이 일본 국가 기원의 중심적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내용이 나온다. 묘견신이 뱀의 머리에 거북의 몸을 한 귀사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지금 이 이야기는 묘견이 거북이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다 건너 김수로의 가야에서는 구지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북이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하고 있었다. 앞에 보이는 묘견 유래 비석의 아래를 보시면 가야의 상징인 거북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견을 표현하는 모습들마다 항상 거북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묘견을 모시는 묘견궁에는 수많은 거북이 형상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묘견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라는 것입니다. 묘견 맛들이. 일본 큐슈에서는 매년 11월에 큐슈 지역 3대 축제 중 하나인 묘견제, 즉 묘견 맛들이가 열린다. 묘견 맛들이에서는 묘견이 거북이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일본어로 맛들이란 우리말로 맞으리, 맞아들이다는 뜻이다. 즉 묘견 맛들이는 묘견신을 맞이하는 행사인 것이다. 그런데 가야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이다. 쌍어문. 김수로의 가야를 상징하는 동물로는 거북이가 있는데 또 하나의 상징으로는 상어, 즉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가야 수로왕릉의 남릉 정문을 보면 2마리의 물고기, 즉 상어가 보이고 있습니다. 즉 가야의 또 다른 상징이 바로 상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 사이에는 일종의 탑으로 보이는 형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황옥이 가지고 왔다고 하는 파사석탑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양수 선생의 일본은 한국이더라. 김양수 선생의 일본 탐방기. 일본은 한국이더라. 쌍어문과 구사와는 가야 표식. 묘견 신사 본궁을 이리저리 살펴보는 동안 나는 언뜻 남대문 정문 처막 끝에 조각돼 있는 몸체는 거북, 머리는 뱀의 형상을 한 전설 속의 귀사화를 발견하였다. 더욱이 기와 지붕 꼭대기에는 머리는 용의 형상인데 몸체는 물고기로 만든 한 쌍의 조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어 문양이 있었다. 나는 이것들을 보고 한동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고고학자 김병모 교수의 허황옥 루트 인도에서 가야까지. 김병모 교수는 묘견궁 바로 인근 야스시로 환산 언덕 위에 있는 후루우모도 이나리 신사의 지붕 밑에 쌍어문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어의 모습입니다. 하동 도랩이 일본 큐슈에 상륙한 3,000명의 가야 무리들. 가라파의 전설. 그런데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는 놀라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온다. 구마모토현 야스시로시에는 묘견을 모시는 신사인 야스시로 신사가 있다. 야스시로 신사가 묘견을 제신으로 모시고 있는 묘견궁이다. 야스시로시를 흐르는 구마천 생가와교 바로 옆에 가라파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하동 도레비가 세워져 있다. 이 하동 도레비에는 1500~600년 전에 하동 무리가 바다를 건너 이곳에 왔다고 한다. 그런데 하동을 야스시로 주민들은 옛날부터 가파라고 하고 가라파라고 불러왔다고 한다. 여기서 하동의 원래 말은 가라베, 즉 가야 무리들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여기서 하동을 일본어로 가파 가라파라고 하고 가라베라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하동에서 하자는 고대 우리말인 갑고름으로 가라라고 한다. 배자는 물이라는 의미이므로 가라베는 가야 무리들이라는 뜻이다. 가야의 본래 명칭은 가라이다. 하동 도레비에는 하동 즉 가라파들이 이곳에 와서 바위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축제를 즐겼다고 하며 비문의 맨 마지막에는 오래오래 데라이다 라고 씌어 있었다. 여기서 오래오래 데라이다 라는 말은 이곳에 도착한 기쁨이 오래오래토록 되어지리라 라는 의미인 것이다. 가야공주 일본의 가다의 저자 이종기 선생이 만난 큐슈 야스시로시 문화재 심의원인 오쿠노 씨에 의하면 당시 이곳에 상륙한 가라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 야스시로 주민들은 하동의 모습이 거북이라고 한다. 거북이의 형상을 한 사람들을 가라파, 즉 가야의 무리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가야 건국 신화인 구지가에서 보았듯이 가야의 시조는 하늘에서 구지봉으로 강림했던 것이다. 구지가와 구지봉에서 구자는 거북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야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거북이였던 것이다. 정리해보면 묘견은 거북이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였고 묘견궁에는 거북이와 상어 문양이 있다. 그런데 거북이와 쌍어문은 바로 가야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묘견궁 바로 앞 강가에 있는 하동 도레비에서는 1천 수백 년 전에 가라파, 즉 가야의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와서 이곳에 상륙하였다고 한다. 또한 그 무리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된다고 하며 그 가라파들의 형상은 거북이의 모습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묘견과 묘견이 이끌고 온 3,000명의 가라파들은 바로 한반도의 가야에서 바다를 건너 이곳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묘견은 가야에서 왔다. 묘견은 히미코인가?
앞에서 살펴본 히미코에 대한 내용을 다시 보면 히미코와 묘견은 생존 연대가 거의 같으며 둘 다 모두 여성 지도자였다. 그런데 히미코는 귀신의 도를 행하였다고 한다. 즉, 히미코는 제사장, 신녀, 무녀 등으로 보이며 제사, 기도, 점술, 주술, 신탁 등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묘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묘견을 보살이라고 부르며 신앙의 대상으로 추앙받고 있다. 묘견은 묘견 보살이라고 하며 또한 묘견 존성왕 보살, 북진 묘견 보살, 존성왕, 묘견 존성왕 등으로 부른다. 결국 묘견도 초기 불교 내지 무속에 유사한 성격의 신분을 가진 여성으로서 신통 신령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당시 일본 열도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전이었으나 가야, 허황옥의 고국인 아유타국 및 파사석탑, 그리고 함께 온 허황옥의 오빠 장유화상이 절을 짓고 초기 불교를 행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가야의 왕족인 묘견이 큐시로 건너가서 불교 내지 무속 등의 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묘견은 불교의 보살임과 동시에 왕의 신분도 가지고 있었다. 묘견은 존성왕으로서 국가를 통치하는 세속의 왕이었던 것이다. 앞에 보이는 동상은 일본에서 만들어 놓은 야마 대국의 여왕이었던 히미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히미코가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은 일본 천황가의 상징인 일명 파영 동기입니다. 이 파영 동기는 빛나는 태양을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영 동기는 큐슈 북부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파영 동기는 일본 야요이 시대부터 등장하여 고분 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일본 천황가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일본 천황가를 상징하는 유물이다. 그런데 이 태양을 형상화한 파영 동기는 김수로의 가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수로왕릉 신도비에서도 그 본래의 모습이 보인다. 수로왕릉의 신도비를 자세히 보면 가야를 상징하는 태양의 문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의 유적인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도 파영 동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형태의 파영 동기는 가야 지역 최상층 왕급 무덤인 대성동 고분에서만 출토되는 유물이다. 파영 동기는 김해 대성동 2호 목광묘에서 1점, 13호 목광묘에서 6점, 23호 목광묘에서 3점, 88호 목광묘에서 13점이 출토되었다. 가야의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된 파영 동기는 발굴 조사 결과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파영 동기보다 약 150년 정도 앞선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파영 동기는 가야인들이 일본 열도로 진출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출토된 갑옷, 투구, 토기 등이 모두 가야와 똑같다. 위의 문양은 태양이 밝게 빛나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가야, 즉 가라의 갑구름이 바로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수로가 세운 나라 이름인 가야의 본래 음은 가라이다. 가라는 태양, 즉 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가야국, 가라국이란 밝게 빛나는 태양의 나라라는 의미인 것이다. 갑골 음문연구소 최춘태 박사에 의하면 가라는 본래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 일자도 가라라고 읽는다. 가라의 뜻은 빛, 밝음, 태양, 공 모양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가라, 갈, 알로 변천했다. 알은 해를 의미한다. 태양의 갑구름이 가라인데 이것이 어두 K의 마차르마로 H가 되니 하라가 되었고 오늘날 하루가 되었다. 중세 국어의 하라는 어말 아레아가 탈락하여 할이 되고
또 할의 받침 리을이 아이 브레이킹 현상으로 반모음 이가 되면서 해가 되었다. 그 후 아래아는 아로 변천하여 하이가 되었고 이것이 단순 모음화에서 오늘날 해가 되었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가라는 하라가 되었고 후에 할로 변천하여 오늘날 해가 되었다. 결국 가라는 오늘날 해로 그 발음이 변하여져 왔으며 가라는 해, 즉 태양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해 일자를 훈독으로 가 또는 히라고 읽는다. 가자가 마차르마에서 해가 된 것이며 우리말 해자가 일본으로 건너가 히로 발음이 조금 변한 것이다. 가라는 태양을 의미한다. 묘견과 히미코. 히미코와 묘견의 이름 분석. 삼국지 등 여러 사서의 기록에서는 히미코를 비미호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외인들의 발음이었던 히미코를 소리나는 대로 유사한 한자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본래 발음은 히미코였다. 위에 양서 등에서 보이듯이 비미호에서 비는 성이고 미호가 이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종기 선생에 의하면 히미코는 허황옥의 딸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히미코에서 히는 태양, 즉 우리말 해를 가리키는 것인데 허황옥의 허씨에서 허는 태양왕조 아유타의 혈통을 이은 허황옥 공주의 성씨로 허나해는 태양에서 연유한 같은 호칭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고고학자 김명모 교수에 의하면 후한서에 허성의 허는 성이 아니라 세습되는 직업 무사를 부르는 명칭이라고 한다. 즉 무사는 신앙 지도자로서 신분이 세습되는 사람을 허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병모 교수는 허황옥의 선조들이 인도 아유타국에서 현 중국 사천성 보주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였다고 하며 허황옥의 허성은 인도의 브라만 출신일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참고로 브라만 계급은 최상위 계층으로서 태양을 상징한다. 위에 후한서를 보면 반란을 일으킨 남만의 지도자 이름으로 허성이 나오는데 무만 허성이라고 하여 무당인 허성이라고 기록하였다. 즉 허성은 남만 세력의 정치적 및 종교적 지도자였던 것이다. 허황옥의 딸이 허씨 성을 사용했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히미코에서 히가 허씨의 허를 의미하지 않더라도 김수로는 알에서 태어났고 둥근 알은 그대로 둥근 해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알타이 산을 한자로 금산으로 표기하므로 김수로의 김은 중앙아시아어로 그 음이 알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수로의 가야, 즉 가라는 곧 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히미코가 가야에서 건너간 왕족이라고 한다면 그 성을 해를 의미하는 히라고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일본 민속학자 야나기타 구니우나 나카야마 타로의 분류에 의하면 무녀는 대체로 조정의 갓나기 개와 민간의 공수개로 나눌 수 있는데 야나기타 구니우에 따르면 갓나기계 무녀는 관동 지방에서는 미코, 교토와 오사카에서는 이치코라 불리며 공수계 무녀는 교토와 오사카에서는 미코, 도쿄 부근에서는 이치코 아즈사 미코, 동북 지방에서는 이타코라고 불린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야마대국의 여왕인 히미코는 무속을 행하는 무녀였던 것이다. 히미코 이래로 후대에는 무속을 행하는 여성을 히미코의 이름을 따서 미코라고 상징적으로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히미코의 이름인 미코가 본래부터 무녀를 의미했던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히미코에서 히는 성이며 미코는 이름이다. 그리고 묘견은 이름이며 이 둘은 동일인으로 보인다. 즉 묘견이 미코라는 것이다. 미코에서 코는 본래 고음이므로 묘견은 미고인 것이다.
일본어에는 받침이 없으므로 묘견에서 받침 니은이 탈락하니 묘견은 미고가 되며 묘겨에서 우리말의 이중모음은 일본어로 단음화되니 모거가 된다. 모거에서 모는 오가 이로 모음 교체하면 모는 미가 되며 거는 일본어에는 어 또는 여 발음이 없기 때문에 어여는 오요로 쓰게 된다. 우리말 거견은 일본어로 고교가 된다. 결국 우리말 묘견은 일본어로 미고, 미코로 읽게 되는 것이다. 묘견과 미코는 같다. 히미코는 묘견이다. 히미코는 신공왕후인가? 이번에는 신공왕후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황후. 신공황후 39년 6월 위나라에 사신을 보냄. 신공 39년 AD 239년 6월. 이 해의 간지는 기미이다. 위지에서는 명제 경초 3년 6월에 외여왕이 대부 난두미 등을 보내 대방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가서 조혼할 것을 청하자 대방군 태수 등하가 관리를 보내 데리고 가게 하여 경도에 이르게 하였다고 한다. 기원후 239년 6월에 신공왕후가 위나라에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신공왕후가 바로 외의 여왕이었다는 것이다. 삼국지 외 위나라 명제 경초 2년 기원후 238년 6월에 외의 여왕이 대부 난승미 등으로 하여금 대방군에 이르게 하여 천자에게 나아가서 조혼하기를 요청하므로 대방군 태수인 유하가 관리를 시켜서 외의 사절을 전송하게 하여 경도에 이르게 하였다. 그해 즉 기원후 239년 12월에 명제는 조서를 내려서 외의 여왕에게 답하여 말하였다. 신위의 왕 비미호에 제조하노라. 대방군 태수인 유하가 사인을 보내어 너의 대부 난승미와 차사 도시우리를 호송해왔다. 삼국지를 보면 238년과 239년 두 번에 걸쳐 외의 여왕이 사신을 위나라에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왜 여왕의 이름이 비미호라고 한다. 일본 서기와 삼국지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였다. 결국 신공왕후는 외의 여왕이었던 것이며 신공왕후가 바로 비미호라는 것이다. 일본 서기 신공황후. 신공황후 40년 위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옴. 신공 40년 기원후 240년 위지에는 정시 원년에 건충 교의 제휴 등을 보내 조서와 인수를 받들고 외국으로 가게 하였다고 한다. 신공왕후 제위 40년 AD 240년에 위나라에서 외국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삼국지 외 위나라 소재 정시 원년 기원후 240년에 대방군 태수 궁준이 건충교의 제준 등으로 하여금 조서와 인수를 받들고 외국에 도착하여 외왕에게 수여하였다. 삼국지에서도 AD 240년에 위나라에서 외국으로 사신을 보냈다고 한다. 일본 서기 신공황후. 신공황후 43년 위나라에 8명의 사신을 보냄. 신공 43년 AD 243년 위지에는 정시 4년에 외왕이 다시 사신인 대부 이성자와 애계약 등 8인을 보내어 헌상하였다고 한다. 삼국지 외 위소재 정시 4년 243년에도 외왕은 다시 사신으로 대부 이성기와 액사구 등 8인을 파견하여 생구, 외금, 강청겸, 면이, 백포, 단목, 단궁시를 바쳤다. AD 243년에 외왕이 8명의 사신을 위나라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외와 위나라 간의 사신교류는 앞의 기록들과 더불어 모두 신공왕후의 재위 당시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신공왕후는 바로 외의 여왕인 히미코였던 것이다. 참고로 조선 총독부 학자들은 AD 369년에 신공왕후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 서기를 보면 신공왕후의 생존 시기가 서로 전혀 맞지가 않는다. 즉, 신공왕후는 2세기 후반에서
3세기 중반의 인물이며 임나 일본부는 4세기 중반 이후의 이야기인 것이다. 따라서 AD 369년에 신공황후가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를 설치했다는 주장은 역사서에 반하는 근거 없는 거짓일 뿐이다. 신공황후에 대한 기록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공황후는 무녀인가? 일본서기 신공황후 신공주기전기 신공황후가 신의 말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제사 지내다. 3월 임신사계 황후는 길리를 골라 제궁에 들어가 스스로 신주가 되었다. 곧 군의 숙례에게 명하여 가야금을 타게 하고 중신 오적 진사주를 불러 심신자 즉 신의 명령 말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삼았다. 그리고 많은 패백을 가야금의 머리와 꼬리 쪽에 두고 지난날에 천황에게 가르침을 주신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라건대 그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7일 낮 7일 밤이 지나자 신풍이 부는 이세국 백전 도봉현에 탕령 50년국에 있는 신이다 라고 답하였다. 그래서 신공황후는 신의 말을 듣고 가르침에 따라 제사를 지냈다. 위에 신공황후의 즉위 전기를 보면 신공황후가 길이를 택해 신주가 되었다고 하며 누구를 심신자, 즉 신의 명령, 말을 해석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삼기도 하고 패백, 7일 낮 7일 밤, 신풍, 신과 대화, 제사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형적인 무당무속인이 접신하여 신과 소통을 하는 것으로서 신공황후는 무녀로서 신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탁이란 신이 사람을 매개자로 하여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을 말한다. 여기서의 신은 귀신을 말한다. 그런데 신공황후가 신에게 신탁을 청할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가야금이었다. 가야금을 사용했다는 것은 신공황후가 가야계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가야금은 검은고를 가리키는 것이다. 가야금은 가야인들이 만든 고유한 악기이며 검은고라고도 부른다. 신공황후에 관한 다른 기록을 보겠습니다. 위의 기록은 신공황후가 서쪽 땅을 정벌하려고 신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공황후가 산천에 음식을 올리고 치마에 실로 낚시줄을 만들기도 하고 신의 가르침을 청하면서 제사도 지내고 칼과 거울을 바치며 기도도 하고 머리를 풀어 바닷물로 씻는 등 또한 기도에 따라 천둥 번개가 바위를 깨뜨리는 등 기이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당, 무속인들의 행동인 것이다. 이번 기록에서도 신공황후가 전쟁을 준비하면서 신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공황후가 신에게 칼과 창을 바치고 화훈과 황훈 등 무슨 훈련까지 전쟁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신에게 제사도 지내고 임신 중인데 돌을 허리에 차기도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본서기 중해천왕 9년 12월 위에 일본서기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빙의하기도 하고 신공황후에게 빙의하여 천황에게 말하기도 한다. 또한 신을 청할 때는 가야금을 타며 제사도 지내고 때론 남장도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형적인 무당 무속인의 모습인 것이다. 위의 기록을 보면 신공황후가 점을 치니 천조 대신이 나타나서 황후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조 대신, 즉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등장하는 것은 은연중에 신공황후가 천조 대신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서 삼국지와 일본서기를 살펴본 바와 같이 야마대국의 여왕이었던 히미코가 바로 신공황후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공황후는 무당, 무속인, 즉 귀신의 도를 행하는 무녀였던 것이다. 히미코는 아마테라스인가? 태양의 신,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천조 대신, 즉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 신화 속 태양의 신이다. 또한 일본 황실의 황주신으로 일본 천황가의 직계 조상이라고 한다. 고사기 일본서기에 의하면 천조 대신의 손자 니니기가
일본 큐슈 지역의 다카치호의 구지우루타케로 천손 강림하게 된다. 그 후 니니기의 증손자인 신무가 동정, 즉 동쪽 땅을 정벌하여 혼슈 기내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 가시아라궁에서 천황에 즉위하여 일본 초대 천황이 된다. 즉 신무 천황이 야마토 정권을 세웠으며 이것이 바로 일본국의 전신이 된다. 그런데 삼국지 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큐슈 지역에는 29개의 소국들을 다스리던 대외왕이었던 히미코의 야마대국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야마대국의 실제 발음은 야마토였다고 하였다. 즉 히미코의 후대에 이 야마대국이 동쪽으로 진출하여 혼슈 기내 지역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천황에 즉위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 야마대국, 즉 야마토국의 국호를 그대로 이어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히미코가 천조 대신, 즉 아마테라스였던 것이다. 위에 일본서기를 보면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태양신인 아마테라스를 낳았다고 한다. 즉 아마테라스가 태양의 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히미코의 동상 오른손에는 태양 문양의 파형 동기를 들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히미코의 상징이 바로 태양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 태양 문양은 일본 천황가의 상징이라고 한다. 결국 아마테라스와 히미코는 모두 천황가의 상징인 태양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테라스의 한자 표기가 천조 대신이다. 여기서 천은 하늘이라는 의미이고 조는 환하게 비추는 햇빛이라는 뜻이다. 결국 천조 대신이란 그 이름 자체가 환하게 빛나는 태양의 신인 것이다. 또한 히미코에서 그 성인 히자는 그 자체가 태양, 즉 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히미코와 천조 대신은 동일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교수에 의하면 열도에서는 이 히미코와 태양신 아마테라스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아마테라스가 처음에는 오히루메 노무치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 영자를 분해해보면 무녀가 되어 결국 오히루메 노무치가 오히미코가 된다고 한다. 즉 아마테라스는 태양신이고 히미코는 그 태양신을 제사 지내는 무녀로 표현되는데 이 두 사람, 즉 아마테라스와 히미코는 동일인으로 생각된다고 한다. 일본서기 신대상, 아마테라스, 즉 일신의 탄생. 천조 대신, 즉 아마테라스는 일신이라고 하며 대일령귀, 즉 오히루메 노무치라고 불렀다고 한다. 아마테라스의 이름은 대일령귀, 즉 오히루메 노무치이다. 아마테라스의 이름인 오히루메 노무치에서 영자의 한자 사전을 보면 신령, 귀신, 무당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영은 무당 무녀로 해석할 수 있고 히미코 후대에는 무녀를 미코라고 칭했다고 하므로 영은 무녀이고 미코인 것이다. 오히루메 노무치에서 히루메는 히 더하기 미코로서 히미코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는 아마테라스를 태양신, 즉 일신을 낳았다고 하였는데 또한 그 이름을 오히루메노 무치라고 하였다. 오히루메노 무치에서 수식어를 빼면 일영이 되는데 영의 의미 속에 귀신, 신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영은 신이며 즉 일영과 일신은 같은 의미가 된다. 즉 아마테라스는 일신이며 일신은 일영, 즉 히루메이므로 결국 히미코인 것이다. 김양수 선생의 일화를 보면 나는 예전에 가고시마현의 도미구마성 근처에서 묘견공주를 모시는 히미코 신사를 보고 기억해 둔 적이 있다. 그러다 몇 해가 지나 다시 그곳을 찾아가 보니 어느새 히미코 신사라는 간판은 사라져버리고 전혀 그 뜻을 알 수 없는 히로코 신사라고 변조돼 있었다. 일본인들은 바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과 관계가 있는 유적은 교묘하게 인멸하거나 왜곡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다. 위에 일본서기에서는 태양신인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대일령귀, 즉 오히루메노 무치, 그리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아마테라스 오히루메노 미코토가 나온다. 여기서 존칭 수식어를 생략하면 아마테라스의 본래 이름은 히루메이다. 김양수 선생이 보았던
묘견 공주를 모시는 히미코 신사를 일본인들이 히로코 신사로 슬쩍 간판을 바꾼 것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아마테라스의 본래 이름인 히루메에서 히루를 넣고 히미코에 코자를 붙이고 한자도 바꿔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간판을 변조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는 묘견이고 또한 아마테라스였다. 그리고 히미코는 무속을 행하는 무당 즉 무녀 신녀였다. 가야 대성동 고분에서 발굴된 파형 동기 등이 증명하듯이 일본국의 전신인 야마대국 야마토국의 여왕이었던 히미코 즉 묘견은 가야에서 건너온 가야의 왕족이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누구였던 것인가? 묘견은 누구인가? 기록에 따르면 가야시조 김수로왕과 허황후 사이에는 아들 10명과 딸이 2명 있었다고 한다. 편년 가락국기, 무신년, 신라 유리왕 24년 가을 7월 병신일, 허씨를 맞아 황후로 세우고 허황후는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며 아들 2명에게는 모친의 성인 허씨를 내려주었다. 가락국 선원보 1세 태조 황태왕, 허황후는 10남 2녀를 낳았다. 장남은 태자가 되고 두 아들은 황후나라의 성을 따라 허씨를 내렸으며 7명의 아들은 세상을 싫어하여 왕후의 동생인 보옥선인과 함께 두류산에 들어가 실부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암자는 하동에 있다. 가야의 김수로 왕과 허황후 사이에 자녀 10남 2녀를 낳았다고 한다. 그리고 장남은 태자가 되고 두 아들은 허시성을 내려받았고 나머지 7명의 아들은 허황욱의 동생 보옥선인을 따라 불법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김수로와 허황욱 사이에는 2명의 딸이 있었다고 한다. 편년 가락국기 나희왕 3년. 또 김씨의 왕세계를 고찰해보면 거등왕의 김여년 199년에 왕자인 휘선견이 어지러운 세상과 슬픈 장례식을 보고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 왕이 도읍강의 석도암에 올라 선견을 부르며 초상을 새겼는데 세속에 전하해 주기를 왕의 초선대라고 한다. 위 내용을 보면 가야의 왕자 성견이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고 한다. 위에서 왕자의 이름이 성견이 아니라 선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견과 함께 떠난 사람이 바로 신녀라고 합니다. 위 기록에서 가야의 왕자 이름을 성견이라고 하였는데 앞에서 살펴본 묘견과 그 이름의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견 왕자와 함께 떠났다는 신녀가 있었는데 학자들은 여기서의 신녀를 묘견, 즉 히미코로 보기도 한다. 여기서 신녀라는 것은 결국 무당 무녀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성견 왕자와 신녀가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구름을 타고 떠났다는 말은 니니기의 천송강림 신화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나온다. 일본 역사서 고사기를 보면 아마테라스의 손자 니니기가 가야에서 일본 큐슈 다카치오 구지봉으로 천송강림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니니기가 한반도 가야 지역에서 일본 큐슈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팔중 구름을 헤치며 배를 몰아 바닷길로 이동해가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여기서의 구름은 바다 안개였던 것이다. 고대의 가야인들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중간중간에 자욱한 바다 안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바닷길에 대하여 구름을 헤치며 또는 구름을 타고 건너간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성견 왕자와 신녀가 구름을 타고 떠나갔다는 말은 한반도에서부터 바다 안개를 헤치며 배를 몰아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는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김의 김씨 시조 선원세계 2세 자 거등왕. 휘는 등이다. 건한 경진 200년에 왕위에 올라 세손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김여 199년에 아들인 휘선견이 어지러운 세상과 애처로운 장례식을 보고 신녀와 같이 구름을 타고 떠나버렸다.
왕이 탄식하고 도읍에 있는 강이 석도암에 올라 아들 선견을 부르며 아들의 형상을 바위에 새겼다. 이로써 세상에 전하기를 왕의 초선대라 한다. 위에 김해김씨 시조선언 3개에서는 199년에 아들 성견이 신녀와 함께 구름을 타고 떠나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손자를 태자로 책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리운 마음에 아들 성견의 모습을 바위에 새겼다고 한다. 가락국 왕계를 기록한 김해김씨 족보는 여러 종류가 있는 바, 그 내용들이 서로 간에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신녀와 성견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신녀는 수로왕의 둘째 딸이라는 견해와 3대 왕인 마품왕의 어머니라는 견해가 있으며 성견에 대하여는 수로왕의 아들이라는 견해와 2대 왕인 거등왕의 아들이라는 견해가 있다. 신녀가 일본 열도로 건너간 시기에 대하여는 199년 수로왕이 사망한 해에 동생 또는 조카인 성견과 떠났다는 견해와 신녀는 수십 년 전에 이미 외 지역에서 왕위에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나 여기서는 가야시대 초기에 신녀라는 특이한 신분의 여성이 성견이라는 남성의 동생 또는 조카와 함께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사실과 삼국지 등 기록에서는 여왕인 히미코를 가까이에서 보자 하는 유일한 남성 한 명이 있었다는 사실 및 가야에서 건너온 것으로 보이는 무녀인 히미코, 즉 묘견과 동시대에 가야에서는 신녀와 왕자인 성견이라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떠나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당시의 가야는 왕성한 해상활동을 하였으며 일본 큐슈 지역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와 일본의 역사 연구에 평생을 전념한 제야사학자 이종기 선생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딸 묘견 공주가 큐슈로 건너가 남동생 성견왕자와 또 다른 가락국을 세우니 그것이 야마대국이며 히미코 여왕이라고 한다. 묘견 공주는 이미 외지역에서 왕으로 추대된 후에 그녀를 가까이서 보자 할 역량 있는 남성의 필요성을 절감한 상태에서 199년경에 왕권에서 순위가 밀려 치리에 빠져 있었던 남동생 성견왕자를 데리고 외 지역으로 건너왔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고주몽 성제에서 광개토 대제까지의 저자 고준환 경기대 교수에 의하면 김수로왕의 둘째 딸이 야마대국의 여왕인 히미코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수십 년간 일본을 오가면서 역사 고증 답사를 하였던 김양수 선생의 일본은 한국이더라에 의하면 묘견 공주 히미코는 김수로왕의 딸일 것이라고 한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고대 일본 첫 여왕인 히미코가 가야국 공주로 가락국 시조인 수로왕의 두 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도흠 교수는 그 근거로 3세기 일본 큐슈 야마대국은 가야와 같은 이무작을 했고 철기 공방이 있는 점 등으로 밀어볼 때 이는 일본으로 건너간 가야민들의 흔적이라고 한다. 도쿄대 사학과 이노우의 미스시타 교수에 의하면 비미호는 무녀였다. 신공왕 우도 또한 탁신, 즉 신탁의 경우를 보면 무녀로 나타난다. 비미호는 조선과 관계가 있는 여성이었다. 사라진 7명의 왕자들. 여러 기록들에서는 김수로왕의 아들 7명은 불법을 수행하여 부처 또는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또는 하늘로 올라갔다고도 한다. 어쨌든 2년여 수행을 하여 도를 통했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왕자의 흔적이 바로 일본 큐슈 일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년간 고대 동아시아 교류사와 일본의 천송 강림 신화를 연구해온 일본 아라타 에이세이 교수는 일본 천황가의 시조는 가락국의 왕손이라고 주장한다. 김수로왕의 칠왕자는 모두 일본으로 건너가 남큐슈 가고시마에 정착한 후 토착 세력을 흡수하여 방어용 산성을 쌓고 고쿠부 평야를 개척했는데 벼농사를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
남큐슈 일대를 장악하여 군호국이라는 연합왕국을 건설했다고 한다. 수십 년간 일본 유적을 연구한 김양수 선생도 남큐슈 가고시마 일대에 가야의 일곱 왕자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김해 김씨 족보 발행 금지령. 조선 총독부는 우리 한반도를 강점하고 있을 때인 1915년 치안을 이유로 조선 총독부 극비지령인 경무령을 발동해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 족보 발행을 금지했었다. 지난 91년 한일협력 교류기금 모금을 위한 제18회 한일 문화강좌에 참석한 제1사학자 박병식 선생은 강연에서 이 조치는 히미코가 다스린 야마대국의 정체는 물론 김수로왕 왕족들이 고대 일본의 왕가를 이루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취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총균세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현대 일본인의 조상은 야요이 시대에 선진 농업 기술을 갖고 이주한 한국인들이 오늘날 일본인의 조상이라고 한다. 일본인들이 신성시하는 일본 왕가의 선조가 고대 한국인이라고 한다. 오늘은 일본 최초의 여왕 히미코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일본 천황가의 시작은 가야의 왕족이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